엄마, 여권 확인했어? 만료됐으면 빨리 재발급 신청해야 돼. 응, 어제 확인했지. 아직 2년 남았더라. 예전에 너희 오빠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미국 한번 간다고 만들었는데 결국 못 가봤네. 어떻게 10년짜리 여권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볼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너희 아빠 은퇴하면 같이 세계 일주 한다고 하더니 은퇴하자마자 병수발 들다가 그렇게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동남아라도 한번 가는 건데. 엄마 아빠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지? 그래, 예전에는 다 제주도였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니? 아빠랑 한 번 갔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한국을 못 떠나셨네.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나라도 즐기고 살면 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너희 아빠 만나면 나는 해외여행 가봤다고 자랑해야지. 그래, 내가 엄마 실컷 자랑할 수 있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닐게. 근데 너희 신랑은 뭐라고 안 하니? 친정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질투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던데. 뭐 자기가 어쩌겠어?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때 어머님 모시고 둘이 여행 다녀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엄마랑 둘이 여행 안 간대. 왜? 최서방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니? 그런 건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나 봐. 시부모님도 해외여행 처음이라 남편이 모시고 간 것 같은데. 그때 거기서 엄청 싸우고 그 뒤로 절대 부모님이랑 여행 안 갈 거래. 서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하더라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억지로 다니면 안 돼. 내 친구 중에도 자식이랑 여행 한번 갔다가 서로 얼굴도 안 본다 하더라고. 엄마도 나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입국 다물고 너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무튼 여권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비행기 날짜만 기다리면 되겠네. 미리미리 짐도 조금씩 싸놔.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젊어서는 원래 못 가는 줄 알고 지내셨고 나이를 먹으니 내년에 가자 하다가 아빠가 은퇴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암 진단 받으며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나이만 먹은 게 한으로 남으셨다고 하길래 이번에 환갑을 맞이해서 하와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본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셨고 저는 제 경비는 제 돈으로 부담했죠.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했고 작년부터 경비를 모았기 때문에 저희 집 형편에 무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장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치? 엄마 해외여행 처음 가는 거니까 아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걸. 근데 하와이가 미국이지? 미국 여행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나? 이스타 비자 신청해서 미리 받아야 돼. 갑자기 그건 왜? 하와이라고 하니까 당신도 따라가려고? 아니, 나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별 대단한 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하와이 여행 갈 때 우리 엄마도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 어머님을 내가 왜? 나랑 엄마랑 둘이 가는 여행에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 아니, 얼마 전에 엄마랑 전화하다가 너가 장모님이랑 하와이 여행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뭐?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한 거야? 그냥 조용히 다녀오고 나서 천천히 알게 해도 됐잖아.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이야기한 거지. 근데 엄마가 하와이 소리 듣더니 가고 싶으신가 봐. 요즘 맨날 하와이 이야기만 하시네. 아, 몰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여름 휴가 때 어머님 모시고 하와이 갔다 오던가. 난 엄마랑 다신 여행 안 간다니까. 우리 엄마 경비는 내가 낼게. 아예 용돈까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말이 되는 소리래. 엄마 처음으로 해외여행 하는데 거기에 내가 시어머니를 데려가라고? 차라리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몰라도 이번엔 절대로 안 되니까 헛소리 좀 그만해. 아, 엄마가 엄청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낮에 일하는데 전화와서 너 하와이 언제 가냐고, 거기 가는데 경비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모시고 가라니까.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생신 기념으로 하와이 여행 한번 시켜드려. 안 돼, 엄마도 나랑 둘이 가는 건 싫어할걸?
어차피 너가 다 일정 짜놨을 텐데 거기에 우리 엄마만 데려가면 되잖아.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른을 둘이나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퍽이나 그게 여행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 정말 까탈스러운 성격 내가 모를 줄 알아? 뭘 먹어도 입에 안 맞는다 하고 어딜 가도 별 볼 일 없다고 하시잖아. 난 그런 사람이랑 여행 못해. 우리 엄마는 나랑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엄마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냥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같이 가. 그렇게 말해서 해결될 문제면 당신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인생 첫 여행에 짐덩어리 맡길 생각 말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뭐? 짐덩어리?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환갑기념 첫 해외여행인데 제가 미쳤습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가게. 제가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잔뜩 삐져서 며칠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더군요.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저는 아쉬울 거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나랑은 절대 같이 여행 못 가겠다면서?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어머님한테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 환갑기념으로 첫 해외여행 하시는 거라서요. 이번에는 엄마랑 둘이 다녀오고 어머님은 그 다음에 남편이랑 셋이 여행 가요. 됐다. 그냥 안 갈란다? 내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며느리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다. 어머님 진짜 이상하시네요. 여행 가고 싶으시면 알아서 가세요. 멀쩡한 어머님 아들 놔두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머님 효도 관광할 때 우리 엄마 끼워가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제가 여행 같이 가기 싫다고 해서 섭섭하시다고요? 아드님한테는 안 섭섭하신가 봐요. 예전에 아드님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엄청 진상 부리셨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는 어머님이랑 여행 안 갈 거래요. 섭섭하다고 하실 거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섭섭하다 하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당하네. 됐다 됐어. 나도 너랑 여행 안 가. 누가 가고 싶대? 네, 잘 됐네요. 이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아드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며느리라고 챙겨주신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너 입 조심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뭐 하나 받아본 적 없거든요. 갑자기 여행 안 데려간다고 저보고 섭섭하다고 하시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앞으로 시댁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은 잘 듣기로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막상 뭐라 할 말도 없으니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 챙기고 싶으면 직접 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내일 엄마랑 여행 출발이고 아무 걱정 없이 잘 놀다가 올 겁니다. 야, 이제 그만 도장 좀 찍자. 내가 위자료도 주고 제3분할도 다 해준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날 붙들고 늘어질 생각인데? 우리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안 돼. 당신이 나가서 뭔 짓을 하던 이젠 신경 안 써. 때가 되면 알아서 꺼져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 너 우리 아빠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민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재산 물려준다고 한 소리 때문에 그래? 꿈깨라 꿈깨. 어차피 민수는 내 아들이고 너랑 나랑은 이혼하면 남남이야. 아빠가 너한테 미쳤다고 재산을 물려주겠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민수가 왜 당신 아들이야? 애한테 한 번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야, 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민수가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너랑 살고 싶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랑
살고 싶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아무튼 난 이혼 못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혼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던지 아니면 민수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내가 너 하나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냐? 어디 너 맘대로 해봐. 결국은 우리 아빠도 내 편 들어줄 테니까. 저는 혼자서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서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합의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고 저는 아이를 봐서라도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아들이 저랑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크게 상처를 받고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애아빠라는 인간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아이한테 어떠한 애비 노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안이고 저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유일한 독자인 제 아들을 이 집안에서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멍청한 지 아빠 대신에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고 제 남편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답게 매우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아이 앞으로 주식을 선물해 주셨었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2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상간녀와 새장가 들면 그만이라며 저보고 이혼해달라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예전부터 술 마시고 사고치길 좋아하는 개망난이라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제 아들 명의로 된 재산보다도 적습니다. 이혼해봐야 재산 분할로 받아나갈 것도 별로 없고 위자료 얼마 받아봐야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완전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제 고민을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민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 나가달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가 참아라. 걔가 그런 짓이 어디 한두 번이니? 여자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살아요? 민수를 생각해서 너가 참아. 지금 애가 한참 예민한데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저는 그럼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한번 쳐주셔야죠. 야단을 쳐도 들어먹는 놈한테나 야단을 치는 거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일만 하느라 아들은 잘못 키웠어도 손자까지 잘못 키우고 싶진 않다.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가 눈 감고 귀 막고 참고 살아라. 정말 너무하세요. 그냥 제가 민수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요. 너가 민수 2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우면 멍청한 내 아들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반을 너한테 주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알량한 몇 푼 받아서 나가면 저한테나 아들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남편이야 비록 저 모양 저 꼴로 살지만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지원을 한 몸에 받고 크게 될 사람인데 저만 참고 있으면 아들 앞길이 훤히 뚫려 있는 거 맞잖아요.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마주치니 그건 좋은 일인데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상간녀가 저를 쫓아내고 이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은가 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밖에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니길래 협의하에 남편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저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것이 좋았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생각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벌써 13년 전에 묶었다가 2년 전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이후에 묶은 걸 풀었나 본데 아직까지 아이 생겼다는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에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봤자 절대 인정 안 하실 분인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저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도 계속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상간녀랑 여행 갔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민수 데리고 여행 좀 가라.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 민수가 정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와서 우리 같이 좀 데려가. 모처럼 애한테 아빠 노릇도 하고 좋잖아. 미쳤냐? 민수라면 몰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딜 놀러 가. 그러면 차라리 나랑 내 애인이랑 놀러 갈 때 민수를 데리고 갈까? 진짜 너 완전 저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라면 연락하지 마. 어때? 여기 오션뷰 시원하지? 내 애인도 모처럼 정말 좋아하더라. 지금 너가 애인이랑 놀러 간 사진을 나한테 보내야겠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여기 정말 좋으니까 너도 놀러 오라고 그런 거지?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한테 정 떨어졌으면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좀 찍어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러 간 사진을 대체 왜 저한테 보내는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당장 남편이 묵고 있는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남은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마침 한 손님이 당일 취소를 하셨다면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예약을 하고 계좌이체로 예약금을 보내고 차마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아이를 맡겨뒀어요. 그 여자 머리라도 한번 휘어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리조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민수 아빠가 먼저 리조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같이 가서 하루 놀고 오자고 했죠. 한참을 달려서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고 저는 카톡으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어디야 지금? 나? 아까 봤잖아. 놀러 왔다니까? 그래? 나도 지금 거기야. 당신 어디 있냐고.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 너가 놀러 오라며. 어디에 있는데 지금? 너도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나 지금 애인이랑 야외 수영장에 있지. 왜? 너도 와서 같이 놀게? 까짓 거 같이 못 놀 것도 없지. 원래 사람이 많을수록 노는 게 재미있잖아? 너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 한번 와봐. 재미있겠네. 응.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갈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왜 여길 데려와? 너 미쳤어? 남편의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고 선베드에 누워있던 남편과 그 옆에 상간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고 어머님 역시 본인 아들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셨죠. 분위기가 정말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5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다가 어머님 손을 잡고 돌아 나오면서 저보고 다시 집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만 남겨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남편에게 주고 있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집도 제 단독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남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지니까 두 집 살림 유지가 안 되는 건지 최근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밥도 안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던 찬밥을 주워 먹건 신경도 안 씁니다.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해줘도 집안 돌아가는 모습을 대충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 아빠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남편이 저는 포기했는지 이제 와서 아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에서 남편의 서열은 아들보다 미치고 앞으로도 사람 취급받으며 살기는 글렀네요.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앞으로도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